(5분) 동안의 통찰. 참고로 나는 심리학을 전공했다. 내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MBTI는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었는데 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을 통해 인기몰이를 하더니 이제는 제2의 혈액형이 될 정도로 대부분이 자신의 MBTI 유형을 알고 있고 대선 후보자에게 MBTI 유형을 물어볼 정도로 유행이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16가지 유형의 특징을 꿰찰 정도로 자칭 MBTI 전문가급 지식을 자랑하기도 한다. 물론 지금은 한창 때의 인기는 좀 식었지만 여전히 MBTI는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에 기왕 써먹는 거 좀 더 제대로 알고 쓰자는 의미에서 MBTI가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다. 자, 여기 짜장면과 탕수육, 짬뽕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순서로 먹을 건가요? 탕수육, 짬뽕, 짜장면이요. 그렇군요. 2번, 3번, 1번. 그렇다면 당신은 탕수육을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군요. 이딴 종류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심리 테스트를 우리는 심리 검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검사라고 하려면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춰야 한다. 먼저 타당도란 검사한다고 한 걸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 검사로 당신이 얼마나 불안한지 측정해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얼마나 우울한지를 측정하고 있다면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도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이다. 같은 사람이 어제 한 검사와 오늘 한 검사 결과가 너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고 여러 사람이 해도 그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면 일관성 있게 그 성향을 측정할 수 있어야 신뢰도가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에게 친숙한 이 MBTI는 과연 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 검사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검사인 MMPI라는 검사와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다. 이 MMPI는 어떠한 이론에도 의존하지 않고 문항을 만들었다. 일단 임상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면접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항의 응답을 많이 하더라 하는 식으로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그렇게 1000개가 넘는 문항에서부터 가다듬고 버리고 조금씩 문항들을 추리고 추려 완성을 한 것이다. 이런 방식을 귀납적 혹은 경험적 방식이라 하는데 이렇게 경험적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면 실제 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검사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MBTI는 철저히 연역적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경험적 사례를 모아 만든 게 아니라 개발자가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라는 이론에 기반해서 그 이론을 반영할 문항만 만들었다는 거다. 비유하자면 일종의 MBTI의 심리 유형론이라는 문항의 채로 사람의 다양한 면모 중 그 이론과 관련한 부분만 걸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에 의존해 연역적으로만 만든 검사는 이론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에 실제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모든 심리검사의 근본적 한계이기도 한데 심리검사가 자기응답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만약 심리검사를 회사 면접에서 한다면 당연히 실제 자신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서 응답할 것이다. 반면 군대를 빠지고 싶거나 감경을 받고 싶은 이유로 검사를 한다면 아주 안 좋게 응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서 말한 MMPI는 이것을 걸러내기 위한 문항들이 교묘히 설계가 되어 있다. 즉 타당도 척도라는 것이 있어서 한마디로 좀 구라를 까는 분들은 다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다. 하지만 MBTI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 MBTI는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순간에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시간 간격을 두고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MBTI를 활용할 때 가장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은 그것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심리검사는 낙인 효과라는 것이 있다. 사실 우리가 현재 가진 특성들 중 어디까지가 후천적이고 어디까지가 선천적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그럼에도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으로 호명하는 순간 이것이 마치 나의 타고난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다. 그렇게 보통 심리 전문가들은 결코 누군가를 단일 검사로 판단하지 않으며 여러 종류의 종합 검사를 하고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 쓸 뿐이다. 앞서 말한 MMPI라는 검사에서는 이 낙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 1번 척도, 2번 척도 하는 식으로 아예 호칭을 번호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 MBTI는 이런 노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검사라는 거다. 물론 무언가 선천적이다 라고 부를 때 생기는 장점도 있다. 서로의 차이에 대해 타고난 성향이었구나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선천적인 거야 라는 의식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해 발빠르게 단정짓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MBTI가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 이런 식인 경우가 많다. 공감을 잘 못해주는 남친에게 네 남친 티라 미숙해 라는 말이 유행하거나 위로를 원하는 장면에서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면 와 X발 쌉티네 하는 것이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단정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장면에서 냉철한 칼질을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 진짜 원인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거나 대처력의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해서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이 타고난 쌉티라서가 아니라는 거다. 그것도 그 한 명의 사람이 그저 그 상황에서만 국한해 한 행동일 수 있다. 그런데 저런 결론은 마치 모든 T는 감정을 무시하는 냉혈한인 것처럼 T라는 특성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꼭 하남자 특, 한국 여성 특 이런 식으로 쉽게 단정짓는 이야기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 이런 식의 심플한 단정은 부족한 행동을 한 당사자에게도 진짜 가다듬어야 할 부분은 보지 못하게 하며 서로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키운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MBTI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종종 전문가들도 활용하는 심리 검사라는 데에 있다. 사람들이 그저 재미로 하는 심리 테스트 정도로 가볍게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회사에서 면접 과정에서 MBTI를 하게 하고 특정 유형은 뽑지 않는 등의 일이 생겨 이슈가 되기도 했다. MBTI가 너무 과하게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제대로 훈련받은 심리 전문가들은 심리 검사의 한계와 맹점을 알고 이를 매우 신중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자. 그러니 MBTI 일상에서는 그저 재미로만 가볍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